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 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 또 성투하셨나요? 자, 오늘의 증시 일단 최근에 제가 좀 마감적인 부분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날 지금 종목 장세에서 당일 수급이 너무나도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약간 좀 투기성이 강한 그런 종목 장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거를 좀 더 정리해서 차라리 그 마감 흐름에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뭐 그래도 역시나 우리 어쨌든 우리 시청자 우리 블랙님들이 좀 투자에 있어서 물론 제가 좀 가이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발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약간 퀄리티 높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내용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좀 정리를 일단 해보고, 일단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종목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전에 뭐 종목 분석했던 거를 이제 커버하고자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7월, 약간의 지금 11월 로봇이 굉장히 핫합니다. 두산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약간 마치 7월에 2차 전지, 2차 뭐 포모 현상을 일으켰던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과연 여기서도 또 매도 보고서 나올지 궁금하긴 한데, 어찌됐든 수산로보스 빅머니들 들어가면서 지금 이어나가고 있고, 오늘 또 뭐 흐름은 깨지 않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상 같이 좀 갔으면 하는 건데 못 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한 19% 장중에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님들 약간의 소외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걸 커버해주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마침 7월에 에코프로 같으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마치 포스코홀딩스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마침 제가, 왜냐면은 사실 이 IT 매년 1월에 제약바이오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IT에는 CES가 있죠. 라스베가스에서 최대 이제 가전박람회인데, 그 1년 한 해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전시회 놓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중심은 AI랑 인공지능이랑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미리 좀 반영이 돼가지고 약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좀 재미를 줄까?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늘 휴머노이드 로봇이 과연 뭘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보핏 있죠, 보핏 제알봇, 요게 지금 뭐 한 작년부터 해가지고 나온다 하다가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연시킨 게 이제는 진짜 나올 텐데, 그거 관련돼서 아마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로봇에 대한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지능형 로봇법 개정이 11월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로봇이 좀 더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어떻게 보면 두산 로봇에서 신규 상장 주잖아요. 차트를 보면은 강세를 보였다가 하락에 돌림 나오면서 이거를 다시 돌파해서 간 거예요. 요즘 패턴, 신규 상장주에 대한 패턴이 명확하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주의 대장격으로 좀 이어가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산 혼자 갈 때 다른 로봇들도 사실 그렇게 크게 안 갔어요.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야지 다른 로봇이 좀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규 상장 종목 장세에 리드를 했던 게 아닐까. 단순히 뭐 로봇, 물론 트리거가 됐던 게 매출이 좀 좋아서 잘 나와서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두산 로보틱스를 따라서 가는 부분이 좀 많았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싶고, 요거를 아마 좀 더 오버슈팅 경향이 있어서 이제는 슬슬 좀 정리 관점으로 보셔야 될 때가 좀 도래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로봇은 순환 흐름 나와주고 있고, 약간 별개로 가는 게 이제 수술 로봇 쪽도 별개로 좀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순환매 싸움에서 어쨌든 트레이딩 영역으로는 지금 로봇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약간 힘을 모아가고 있는 게 XR기기. 자율주행도 오늘 튀었어요. 그쵸? 자율주행이 일단 어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삼성 미래사업기획단에서 1600조 자율주행 차 부품의 승부수, 그냥 전장이죠. 네, 지금 전장은 월등히 LG한테 뒤처진 게 맞아요. 삼성전자 사실상 근데 전장을 신경 안 썼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종이 처음 했던 게 이제 하만. 근데 하만 인수에, 맞아요, 여기 나왔네, 성과가 미미해요. 그쵸? 뭔가 좀 나아갈 게 없고, 물론 삼성전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뭐 차량용 반도체 등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요거의 이러한 이제 여기에 나아가서 오늘 또 얘기해서 삼성전자 하만 음악 재생 플랫폼 룬 인수, 약간 음성 인식 쪽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데, 사실상 이게 핵심은 아닌데 여기서 어떻게 좀 더 나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팹리스 어체. 자율주행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텔레피스 이런 거는 삼성전자 그 기사 펌핑을 시킨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여기 안 적어놨네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온 디바이스 요게 좀 핵심이죠. 요거에서 지금 이게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으로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면 이게 클라우드 서버웨어를 거치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주고받는 거고, 요거에서는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또 뭐 돌아받는 이런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거를 거치면서 뭐 비용, 보안, 전력 등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온디바이스 관심 있으면 어제 영상 꼭 보고 오세요. 제가 쉽게 풀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에서 기판 쪽, 그래서 뭐 심텍이랑 대덕전자, 뭐 FPCB, BGA가 없다라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랑 어쨌든 대덕전자. 그다음에 차량용 쪽으로 보면은 리드 프레임 해가지고 해성 DS가 오늘 해성 DS가 그래서 좀 아마 기판 쪽에서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다 연결되고 매개체니까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돼서 어쨌든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서 IT 기기, 그리고 나서 지금 아마 차세대 XR 기기, 그러니까 이게 애플의 MR 기기로 해서 약간의 어쨌든 시작을 알렸지만 아직까지 흥행을 못하고 성숙히 진입하지 못했죠. 그런데 요거에 대한 미래 먹거리로 삼성과 LG는 진행한다. 그래서 요 관련 애들이 또 힘을 모으고 있고, 여기에도 연결지어서 OLED까지도 볼 수 있는데, OLED는 뭐냐? 아이패드가 OLED 탑재를 하죠. 그러면서 태블릿이랑 노트북도 이제는 OLED 소재를 쓴다.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좀 IT 키워드 크게 연결돼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수급 갈람이 가는 거다. 근데 셀트리온 사실 저는 좀 그래요. 약간 합병 후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탑은 아무래도 알테오젠, 지난번에 제가 커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물량 테스트 소화한 것들까지도 체크하고, 결국엔 SC 제형.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볼 수 있는 게 사실상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되면 없어지죠. 그렇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그러면 그 바이오에 대한 패시브 수급을 누군가 또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비중이 높을 게 바로 이 알테오젠.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지금 추세를 보면 이전 고점 영역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제가 알테오젠을 오늘 하나 좀 디테일하게 안내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거는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서, 네, HLB 바이오텍이 풀리려면 사실 HLB가 터져야 돼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HLB가 이게 리보세라님 이런 것들 해가지고 허가 나서 해서 터지고 하면은 바이오 장세가 그때는 미리 추려져 있는 것들, 아마 이때는 또 무지성으로 가는 것도 많을 수 있어서 바이오 장세 하면 또 재미를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바이오팜 장기 관점에서 좀 큰 거 찾으신다고 하면 사실 셀트리온보다는 SK바이오팜 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말런 김에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이요. 월봉상 봤을 때는 바이오팜은 좀 바이오텍에서 좀 장기 투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팜 제가 좀 더 한번 뽑아봐봤고, 약간 지금 3천당 제약이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삼성이랑 삼바랑 삼성 바이오에피스랑 셀트리온도 한다라고 하는데, 특허 관련돼서 보자면은 퍼스트 무브는 3천당 제약 물론 따라와요. 근데 3천당 제약이 퍼스트 무브예요, 바이오시밀로. 그래서 여기저기 공격을 많이 당하긴 하는데, 저는 삼성전자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지금 바이오의 에코프로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좀 공격을 많이 받긴 하는데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잘 활용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면은 한번 눈여겨보세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론 지금 어디 했습니까? 일본 됐고, 캐나다 했고, 추가 10개국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큰 거 북미 5개국. 그래서 괜찮다. 자, 알테오젠 하나 업데이트 된 거 내용 좀 지금 보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알테오젠 기술 키트로다 SC 마케팅 준비 박차. 자, SC 제형이 뭡니까? 네, 피하 주사죠. 피하 주사. 그러니까 IV가 정맥 주사가 원래 머크가 키트로다가 지금 SC 제형을 붙이려는 게 뭡니까? 바이오시밀 안 뺏기려고 특허 유지하려고. 그 다음에 IRA도 적용받고. 그래서 지금 머크 MSD에서 공들이고 있는 거고, 아마 될 거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여기서 최근 선호도 조사, 임상시험 환자 모집, 시판에 대한 강력한 의지. 업계 따르면 일단 선호도
조사 임상시험이 지난 21일부터 환자 모집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임상기관은 미국 알래스카 지역병원의 종양혈액내과 시험 시작을 이르면서 임상 이상 단계로 144명 환자가 등록된 폐양색종에서 면역항암제 키트로다 SC 제형으로 투약받다가 IV로 교체한다 혹은 IV 제형으로 치료하다 SC로 바꾼다. 이렇게 교체기가 끝난 이후에는 환자가 선호하는 제형을 골라 치료로 이어간다. 이런 식으로 SC와 IV 중에 환자가 어떤 제형을 선호하는지 알아보는 게 임상시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걸 선호하냐. 실제로 항암제 제형을 IV에서 SC로 바꾸는 건 최근의 트렌드가 되고 있고,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정맥에다 항암제를 투여하면 최소한 한나절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맥에다 바늘을 꽂는 고통도 참아야 되고, 그러나 항암제를 피하에다 투여하면 이 시간을 시간 단축과 함께 안정 그리고 고통을 감아오는 절감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기술이 적용된 키트로다 SC 제형 임상시험으로 추정이 되는데, 특히 선호도 임상시험, 여기서 선호도 임상시험, 여기 이게 핵심이죠. 시판에 대한 강력한지, 프리필드 시린지, 그 다음에 간호사 수동 주입 비교 임상도 들어갔고, 머크는 키트로다 피아징 알테오젠의 이거 좀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히알 6주 제형으로만 출시할 거라고 보고 있고, 머크 자체 3주 제형은 시판허가 시청이 없을 거고,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유효 성분이 추가되지 않으면 이제 IRA 협상 대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MSD 머크가 이제 하이브로자임 기술이 적용된 키트로다 S 제형의 본격적인 상업화 마케팅 준비에 나섰다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결국에는 뭐냐? 네, 알테오젠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거는 바이오스펙터. 바이오스펙터를 사실 뭐 제가 뭐 좀 정리 잘 된 거에서 유료기사예요, 유료기사 이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척이 이제 인트로 깔린 거 보면은 역시나 PD 면역 관문 억제제 피하 투여 경쟁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머크 MSD가 키트로다 SC 제형 가운데 히알루로니다제 알테오젠 거 복합제형의 개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머크는 이제 당초 오는 2028년 다가오는 특허 만료를 대비해 여러 SC 제형, 왜냐면 바이오시밀을 안 뺏기고 특허를 갖고 있으면 바이오시밀을 진입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어서 제형을 개발해오고 있고, 가장 앞선 프로그램의 히알루로니다제 없이 키트로다 SC를 추정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요거로 끝낸 상황이고, 다만 머크는 아직까지 키트로다 S 제형에 대한 임상 선정 결과나 허가 일정에 대해 업데이트한 게 없으면서, 그래서 IRA 그 의약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키트로다 가격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피하 경쟁, 로슈가 있죠. BMS 때는 경쟁사의 결과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S 제형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결국 알테오젠한테는 급한 건 머크, 안 급한 건 알테오젠. 그래서 차곡차곡 쌓이는, 왜냐면은 이거를 독점적으로 하냐 안 하냐, 비독점이냐, 비독점인데 이거를 좀 독점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얘네들 로슈라든지 뭐 다 너무 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SC 제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글로벌 단 두고 싫어했죠. 할로자임이랑 알테오젠. 그래서 키트로다 SC는 장기 호재지만 단기 호재도 가지고 있는 이제 알테오젠이고, ADC SC 제형 테스트 제가 이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IR북에 이게 좀 더 업데이트된 거예요. ADC 알테오젠 SC 제형 말고 이제 ADC 링커역할하는 ADC에서 3.17mg이라는 이건 구체적인 숫자를 좀 나열했는데, 그래서 지금 SC는 약간 그러니까 피하 주사제는 정맥보다 생체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SC가 지금 3.14mg이라는 게 3.74였나? 3.17이라는 게 약간 이게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정맥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거랑 같이 하려면 이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리고 소수점까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있다. 그럼 이 이하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스펙터에서 아까 확인했을 때 피하 생체 이용률 64% 수준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ADC에 적용해보면은 3.17 아이고 지워졌네. 3.17mg 64% 생체 이용률 64%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략 여기서 64%가 2mg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맥으로 투여하는 ADC 제품일, 여기다 플러스 히알루로니다제 알테오젠에 이걸 넣어서, 현재 피하용으로 연구 중인 제품은 2028년에 출시하려면은, 지금 아까 보니까 아까 기사에서 우리가 또 2028년 확인했죠. 그러면은 적어도 내년? 올해 23년에 IV 그냥
정맥으로 승인된 제품이거나 승인 예정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2028년 숫자는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ADC에 대한 알테오젠의 24년 임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PIR, ADC 뭐 이런 데이터 기술 등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 알테오젠의 박순재 대표는 그걸 바이오텍에서 안 되는 거는 말 안 하고 그냥 거짓된 것 없이 되는 것만 말하면서 약간 그렇게 뭐 부풀리거나 그러지 않고 말대로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좀 잘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ADC를 정맥주사로 맞다 보면 독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SC 형태로 바꾸면 환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ADC가 가진 내재적인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ADC, ACC 제형이 나온다면 ADC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ADC에 대한 항암제 등 해가지고 늘 독성이 문제였는데 이런 독성까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규모가 상당하고 아마 시장에 대한 센세이셔널 바이오에 대한 흐름을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침 또 지금 알테오젠의 차트가 좋고 제가 여기서 한번 제가 언급은 드렸었는데 이 봉 있죠, 이 봉. 알테오젠이 늘 어떤 큰 흐름이 나올 때마다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거든요. 이런 좀 물량 뺏기 흐름. 이때 다 순간 하한가가 땄어요. 잘 가다가 물량이 안 났으니까. 근데 오히려 물량 잡아먹고 올렸죠. 그러면 살짝 페이크 주고 돌리면서 이거를 오늘 돌파했습니다. 이전 주가 돌파 가능성 매우 높아진 그런 흐름이다. 그렇죠? 주봉, 월봉.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돌파하면은 이거 막 기술주 나오고 하면은 뭐 9만원 돌파하면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트레이딩 영역이긴 해요. 사실상 뭐 저도 역시나 우리 뭐 블랙인들 등 해가지고 진행할 때 7만원 땅에서는 계속 늘리면 보시면 여기서 하루하루 볼까요? 이후에 돌리면 하고 돌리면 이거는 의심해봐야 된다. 근데 바로 돌렸죠. 하나 둘 셋 5거래 만에 다시 돌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눌리고 나고 7만 이탈 오케이 좋아 했는데 여기서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평 수렴 지지선을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 11선이고 11선 지지를 기가 막히게 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마다 이렇게 다 확인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35 과연 어떤 분봉에 어떤 걸 보고 있는지 30분봉 보면은 이게 120선 보이죠. 이렇게 좀 타고 있는 것도 확인이 돼요. 지지 좀 강력 지지. 좀 더 짧게 보면 15분은 약간 신뢰가 없죠. 30분봉 그다음에 45분이 60선. 이탈 시에는 매수 가능. 요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좀 전략 좀 1차 잡는 걸 보는데 오늘 좀 슈팅이 나와버려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아직까지는 기회 있고 빠진 거 없으니까 좀 볼게요. 근데 이런 변동성이 한 번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어쨌든 요게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 추세 타고 가고 이제 8만원 넘어서면 이제는 아마 슈팅 나올 것 같고 하나 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뭡니까?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되고 하면은 없어집니다. 여기에 들어간 패시브 자금 누가 다 소화를 할 건데 바이오 쪽 그쵸? 그 대상 중 하나 비중을 높게 차지한 게 바로 알테오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텍 관심 있으시면 알테오젠 단기적으로 지금 흐름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일단 좀 전반적인 시장 그리고 종목 하나 커버하는 영상으로 좀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